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얼마 전에 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협찬 문의? 카멜 거기 모니터 안 만든 회사 아닌가? 이번 달 새롭게 출시하는 15인치 포터블 터치 모니터? 터치? 어떻게 생긴 거지? 이런 형태로 접어서 들고 다니는 거? 가격이 219,000원? 15인치 모니터 치고는 가격이 좀 센데? 제일 상단에 휴대폰이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라고 만든 제품인가 본데? 대충 스펙은 뭐 그렇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초슬림 초경량 가벼 808g? 이거 결코 가벼운 건 아닌데? 노트북에서 C타입 지원하면 이렇게 화면을 띄울 수 있다. C타입 가는 모델이 노트북은 그렇고 스마트폰이 갤럭시 LG가 지원이 안 돼? 난 V50인데? 살짝 기분이 별론데? 아니 LG가 휴대폰을 조금 못 만들기로서니 조금 많이 못 만드나? 스탠드를 기본적으로 주는 거구나. 이건 괜찮네? 대충 스펙은 이러하고 다른 거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요거 궁금하네. 메인 모니터 놓고 옆에다 보조 모니터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쓸 수도 있나? 요게 궁금한데? 그럼 받아볼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공짜를 좋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전 아직 풍성하니까요.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아무튼 카멜에서 이렇게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기본 모니터 세트, 이거는 별도로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게 나온 거라고 하네요. 일단은 모니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박스를 일단 천천히 봐보면 이게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정면에 보이는 카멜 포터블 모니터 프리즘, 모델명 CPM1510 IPS, 이게 전부네요. 그렇다면 열어볼까요? 스펀지를 걷어내면 설명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품 외형과 제품 인터페이스, 제품 크기 및 구성품이 적혀 있고요. 기능 안내, 증상별 조치사항, 제품 사양, 고객 지원 정보 이렇게 써 있네요. USB-C 타입 터치가 호환 가능한 기기가 역시 LG 모바일 지원하지 않음. LG가 얼마나 휴대폰을 잘 만드는데 맨날 말아먹긴 해도 어댑터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USB-C 타입이고 아답터 스펙은 12V 2A. 이쪽에는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USB와 USB-C 타입 지원하는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들어있는 건 양쪽 모두 USB-C로 되어 있는 케이블. 한쪽은 일반 크기 HDMI, 한쪽은 미니 HDMI 이 케이블이 들어가 있네요.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 HDMI가 아니라 미니 HDMI예요.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모니터인가? 나머지는 별거 없고 기본적으로 파우치 겸 거치대가 이렇게 같이 장착이 돼서 나오네요. 그래서 거치대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앞쪽에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사용해서 1단, 2단, 3단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나왔네요. 모니터를 좀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분리를 해보죠. 뒤쪽에 있는 이 두 개를 풀어주면 분리하게 돼 있어요. 손으로 쉽게 분리가 되고요. 이러한 나사 두 개가 빠지고요. 거치대가 이렇게 분리를 하고 거치대 디자인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새 제품 구입하면 모니터에 이렇게 필름이 붙어 있는데 이걸 떼버릴게요. 이거 할 때 제일 기분이 좋더라. 이 느낌 좋아. 모니터를 천천히 살펴볼까요? 왼쪽 아래쪽에 여기도 보호필름이 있네? 띄워버리고 메뉴 버튼과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러한 역할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면을 보면 약간 희한한 게 오른쪽 아래에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이쪽 구멍에 이런 볼펜 같은 경우를 끼워서 간이 거치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거치도 할 수가 있고 세로로도 이렇게 간이 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탁 치면 왠지 이 부분이 파손될 것 같아가지고 이 기능은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단자들은 오른쪽에 하나도 없고 오로지 왼쪽에만 다 모여 있는데요. 4개의 단자가 1, 2, 3, 4 순서대로 설명서를 보면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전체적인 구성품을 모아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치대를 열어보죠. 일단은 박스도 천천히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도 이거는 뭐라도 좀 써있다. 아니네? 아무것도 안 써있네? 박스에 보이는 건 오른쪽 아래 외롭게 적혀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명과 스펙이 간단하게 박스에 써있고요. 고객센터 전화번호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열어보죠. 일단 사진으로 보기에는 이게 탁상형으로 그냥 세워놓는 고치대 같거든요. 일반적인 모니터 암처럼 그런 형태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죠. 앞에 보이는 건 설명서, 모델명과 주의사항이 써있고요. 조립 방법 앞면, 조립 방법 뒷면. 요걸 보니까 탁상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나온 제품이네요. 앞에 보이는 걸 빼보면 이게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조여지게 돼 있으니까 모니터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걸은 상태에서 짱짱하게 조절되는 이 관절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라,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천천히 한번 보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관절은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조절이 돼요. 끝에 부분 관절도 이렇게 조절되고 돌릴 수 있고요. 이쪽에 있는 건 같이 들어있는 나사들, 그리고 이게 아마 콘크리트에 결합을 할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밑에는 탁상에 고정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겠죠. 역시 이게 탁상 고정용이다 보니까 무게는 묵직해요. 무게는 되게 묵직해요. 탁상 받침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홈이 보이는데 요거를 이쪽 부분 끝에를 보면 이렇게 나온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고, 아까 전에 이 나사 봉지에서 이렇게 생긴 손나사 하나를 꺼내서 이쪽에 조여주면 끝이네요. 그럼 이걸 사용해서 짱짱하네. 와, 확실하게 고정은 될 것 같긴 해요. 짱짱하다. 이게 이렇게 벌려지는 거니까 모니터를 이렇게 거치를 해라, 이렇게 거치해서 사용해라 장착을 해봤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고, 뒤에서 보면 이렇고, 반대쪽 옆면, 정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나면 얘를 이렇게 정면으로 해도 얘가 고개를 점점 숙이거든요. 이럴 때는 기본 제공되는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이쪽 부분에 육각 렌치를 넣고 조여서 조절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혹시나 이쪽 부분의 관절도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좀 더 큰 육각 렌치도 같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조절해주면 이것도 기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 피벗이 너무 휘휘 돌아간다고 생각이 되면 이 부분을 조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뒷면에 이쪽에도 구멍이 있어요. 여기도 제일 작은 육각 렌치를 가지고서 조여주면 피벗 돌아가는 게 짱짱하게 변해요. 이거를 탁상이 아닌 벽면에 걸어서 사용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부품을, 이쪽을 열어보면 나사 구멍이 2개 있거든요. 이쪽에 같이 제공되는 나사를 사용해서 구멍 2개를 고정해주고, 이쪽 밑면에 보면 홈이 있죠. 아까 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얘를 벽면에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최대로 올리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관절이 되게 짱짱하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각도로 한다 그래도 얘가 처질 염려는 전혀 없어요. 너무 많이 하면은 얘가 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거치대가 이쪽 부분 관전도 자유롭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려서 사용한다든지 360도 계속 돌아가네? 운전하는 기분? 최대로 내리면은 어디까지 들려나? 최대로 내리면 여기까지 가능하고, 최대로 올리면 샷! 와, 여기까지도 가능하고.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좀 웃긴데? 일단은 충전을 해줘야죠. 220V에 끼워주고, 모니터 이쪽에는 DC인이라고 써있는 단자에다가 끼워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네요. 이쪽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빨간색 불 들어오는 게 설명서를 봐도 어떤 의미인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설명서가 부실하네.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둘 중 안에 불이 꺼지던가 아니면 색깔이 변하겠죠. 잠시 기다려보죠. 한숨 자고 올게요. 너무 오래 잤나? 지금 시간은 3시 46분. 이 정도면 충전이 다 끝났겠죠. 뭐야, 아직 충전이 안 된 거야? 불이 둘 다 계속 켜져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2개 중에 오른쪽 게 약간 보라색으로 변했다는 거? 설명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보라색이 완충이 됐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설명서에 추가해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오래 충전했네. 그렇다면 이 녀석이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내장 배터리 용량은 어떻게 알지? 내장 배터리 뭐야, 배터리 잔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니 배터리 잔량을 알 수 있어야 충전을 하던가 말던가 하지. 이 녀석을 아무리 살펴봐도 배터리 잔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전원을 켜보죠.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전원 온오프는 메뉴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서 작동하면 된대요. 일단 이 녀석을 연결해 볼 건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컴퓨터부터 해보죠. 전 터치가 궁금했으니까요. 이 녀석이 제일 기본적인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기본 제공되는 HDMI를 쪽에 연결해주고 모니터 옆면에 HDMI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당연하겠지만 HDMI 케이블 하나만 연결한 상태에서는 터치는 되진 않아요. 모니터가 켜졌으니까 OSD 메뉴부터 살펴볼까요? 메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OSD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걸 한번 쭉 훑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요. 이쪽 메뉴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메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여기서도 밝기, 명암, 대비도, 선명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고를 수가 있고 밝기를 조절하고 싶으면 메뉴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밝기가 선택돼서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조절이 끝났다면 마이너스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뒤에 메뉴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제일 궁금했던 터치 기능을 한번 사용해보죠. 옆면을 보면 USB-C 타입 단자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즘 나오는 최신 그래픽 카드는 이쪽을 보면 C 타입 단자가 있잖아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여기 있는 C 타입 단자는 대체 어디다 쓰는 건가? 기본 제공되는 C 타입 케이블로 그래픽 카드 C 타입 단자에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모니터에 C 타입 단자도 연결해봐요. 오, 이래도 화면이 나오는구나. C 타입 단자를 연결하자마자 그냥 바로 화면 터치도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윈도우인데 마치 타블렛 PC를 쓰는 그런 기분? 약간 어색한데? 이렇게 확대시킬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구나 아시다시피 윈도우 특성상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처럼 터치 환경이 그다지 편하진 않거든요. 윈도우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칸을 터치하면 이쪽에 키보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윈도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터치를 안드로이드랑 비슷하게 쓰고 싶다면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 맨 오른쪽을 이렇게 쓸어 당기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칸이 나오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태블릿 모드 이걸 한번 눌러주면 화면을 터치하는 환경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빈칸을 눌러보면 이렇게 입력창이 바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입력하면 되겠죠. 돈가스. 예, 제가 돈가스를 지금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맛있겠다. 아니요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튼 타블렛 모드가 아닐 때는 시작 버튼이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타블렛 모드로 했을 경우는 시작 버튼이 터치로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앱마다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약간씩 다르니까 혹시나 이 모니터를 정말로 난 터치 전용으로 써야겠다 그러실 분들은 이렇게 태블릿 모드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USB-C 타입 케이블을 빼고 HDMI만 연결해보면 화면은 나오지만 터치가 안되는 상태가 돼요. 하지만 자신의 그래픽카드가 USB-C 타입 단자가 없고 터치 모니터로 사용하고 싶다면 한쪽은 USB 한쪽은 C 타입 케이블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컴퓨터 USB 단자 남는 거 아무데나 하나 연결해주고 HDMI 바로 밑에 USB-C 타입 단자를 연결해보면 이렇게 디바이스가 준비됐다고 하네요. 그래픽카드에 C타입 단자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터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돈가스 맛있겠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래픽카드에 달려있는 C타입 단자가 아니라 요즘에는 메인보드 쪽에도 보면 이렇게 C타입 단자가 있거든요. 메인보드 USB-C 단자에 연결해주고 모니터 쪽에 C 단자에도 연결해보면 화면 나올라나? C타입 단자를 빼서 그래픽카드 쪽에 다시 연결해보면 역시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렇게 C타입 케이블로 하나만 연결했을 때는 화면 터치가 잘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니터를 듀얼로 연결하면 터치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죠. 듀얼 두 개 다 연결하면 터치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메인 모니터도 DP4트 연결해보면 일단은 이렇게 연결은 됐는데 디스플레이 세팅을 보면 1번이 LG 모니터, 2번이 휴대용 프리즘 모니터거든요. 이 녀석이 메인 모니터로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터치가 잘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아니라 LG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만들면 이 녀석은 더 이상 터치가 안 돼요. 주 모니터를 LG로 잡아둔 상태에서 이 녀석을 터치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터치는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LG 모니터가 터치가 되는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되네요. 이거 희한하네. 신기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건 이쪽에 있는 메인 컴퓨터에서 주 모니터를 이 녀석으로 사용하면서 이 녀석은 터치 모니터로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윈도우 상에서 터치 기능은 오로지 주 디스플레이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메인 모니터가 있는 상태에서 보조 모니터로 이 녀석을 사용하면서 터치를 사용하고 싶다 이런 용도로 구입하실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사용한다면 카메라에서 제공해준 이 거치대를 사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메인 컴퓨터에서는 저는 작업을 하면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하나 전체 화면으로 틀어놓으면은 요 정도 포지션이 딱 좋을 것 같아요. 틀어놓는 동영상은 언제나 플레이신 채널. 근데 하필 틀어놓은 게 H500M 케이스 실패한 걸 틀어놨네. 부정탈락. 꺼버려야지.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약간씩 불만사항도 생기는데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스피커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작업하는 소리도 이쪽 스피커에서 들을 수 있고 이쪽에서 틀어놓은 동영상도 이쪽 스피커에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리가 하나의 스피커에서 같이 나오면 작업하는데 엄청 헷갈리거든요. 이걸 조금 헷갈리는 걸 방지하는 방법은 프리즘 휴대용 모니터 뒷면을 보면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은 스피커가 있어요. 이렇게 뒷면에 달려있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음감용으로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윈도우에서 나오는 경고음 그 정도로 확인하는 용도로는 딱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스템에는 현재 이쪽에 있는 스피커랑 프리즘 모니터 뒷면에 있는 스피커 두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얘를 따로따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바탕화면 오른쪽 아래 스피커 모양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클릭 소리 설정 열기 조금 내려보면 고급 사운드 옵션 앱 볼륨 및 장치 기본 설정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는 크롬에서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출력을 기본값이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연결되어 있는 프리즘 모니터 이거거든요. 요거를 선택해주면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유튜브를 켜놨잖아요. 유튜브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는 게 아니라 프리즘 모니터 뒷면에 있는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작업하는 소리는 이 스피커를 그대로 사용하고 내가 따로 틀어놓은 소리만 프리즘 모니터 뒷면에 있는 스피커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해보면 스피커에는 소리가 안 나고 있고 이쪽 뒷면에 갖다 대면 775 소켓에 끼워지고 바깥쪽으로 밀면 77 이쪽에 소리가 나고 있죠. 윈도우에 연결하면서 이거저거 해보니까 앞만 봐도 이 녀석은 윈도우보다는 휴대용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휴대폰이랑 사용하라고 나온 거겠죠. 아니면 게임기나. 물론 저는 게임기가 없으니까 게임은 안 할 거고요. 이 녀석을 뺄 때는 잡아주고 위에를 들어서 이렇게 빼면 될 것 같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LG V50 스마트폰, 물론 설명서에는 삼성만 된다고 써있긴 했지만 LG도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미러링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을 해보면 뭐? 마우스가 연결돼? 아니 LG가 좀 스마트폰 좀 못 만들 수 있지. 그렇다고 아예 무시? 와 진짜 LG 건 안 되네. 아니 내가 가진 거 안 되니까 좀 살짝 기분 나쁘네? 네가 내 순정을 그렇게 무시하면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딱 했을 때 화면이 떠야지. LG는 안 되는구나. 에이 포기. 그렇다면 보조로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8 삼성을 연결해보면 짠. 오 연결해보니까 고속 충전 아니고 느리게 충전하면서 덱스 사용할 수 있나봐요. 누르고 확인 계속 시작. 오 이렇게 덱스가 시작되네요. 화면 터치도 되나? 오 화면 터치도 잘 돼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일반적인 안드로이드랑 사용 방법은 동일해요. 단지 한 번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처럼 두 번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덱스 모드를 간단히 살펴보면 왼쪽 아래 점점점 찍혀있는 거 이걸 누르면 윈도우 시작 버튼처럼 이렇게 모든 앱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 개는 뒤로 가기, 홈키, 메뉴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덱스 모드가 아니라 미러링으로 전환해가지고 휴대폰이랑 동일한 화면을 바로 띄울 수도 있는 거고요. 덱스 모드로 다시 전환하려면 휴대폰을 내려서 덱스 사용 가능 한번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덱스 모드로 다시 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휴대전화를 터치패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로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쪽에 있는 버튼을 두 번 따닥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로 앞에 놓고 노트북 터치패드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도 더블클릭해서 실행하고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위아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확대도 가능하고 이쪽에 있는 걸 이걸 눌러보면 스마트폰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렸을 때 그 화면이 나오고요. 물음표는 뭐 문의하는 거, 화면에 잠금 표시 이거 눌러보면 휴대폰에서 잠금 해제.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은 화면 캡처. 돋보기는 뭐 이렇게 검색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오네요. 하지만 화면이 커졌다고 해서 이걸 일일이 터치로 사용하기에는 그냥 얘가 화면 커진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생산성을 높여서 사용하고 싶으면 이 녀석의 왼쪽을 보면 제일 오른쪽에 마이크로 USB 5핀 단자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마이크로 USB OTG 젠더가 있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이쪽에 끼워주고 테스트용으로 제가 쓰는 로지텍 키보드 무선 마우스 이걸 놓고 무선 키보드 마우스 리시버를 이쪽에 끼워주면 이렇게 노트북 스타일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검색해보면 돈가스 검색해서 키보드 마우스로 이렇게 내려서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화면 터치로 키워가지고 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우, 돈가스 완전 맛있겠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간편하게 이런 환경을 꾸미려면 이런 USB 수신기가 필요 없는 키보드 마우스를 블루투스 형태로 가지고 다니면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소리가 나올 때 소리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스피커 아이콘을 오른 클릭한 다음에 오디오 기기 출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휴대전화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서 실행하는 게. 근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이걸 선택해주면 이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프리즘 뒤에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활용을 한다면 덱스 모드에서는 각각 따로따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인터넷을 하는 상태에서 이쪽에서는 유튜브를 봐도 이렇게 따로따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쪽엔 자기 하고 싶은 거, 이쪽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따로따로 띄워놓는다. 약간의 듀얼 모니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와, 돈가스 완전 맛있겠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OLED 패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닌에 되게 취약해요. 특히나 버닌에 취약한 경우는 트위치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게임 방송을 자기 전에 틀어놨을 때 3-4시간이고 계속 그게 돌아가거든요. 혹시나 그 화면에 오른쪽이나 왼쪽 위에 로고가 있다면 그 로고가 최대 밝기로 틀어놨다면 거의 하루 만에 로고가 버닌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머리맡에다가 이걸 잘 고정해놓고 이쪽에서 플레이를 시킨다면 버닌은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태생이 휴대용 모니터란 말이에요. 원래 자체가 밖에서 사용을 하라고 나온 모니터인데 난 집돌인데 밖에 거의 안 나가는데. 아무튼 가끔 가다가 콜택시를 타보면 기사님들이 콜용으로 휴대폰 하나, 내비게이션으로 하나, 그리고 다른 콜용으로 또 하나 막 3-4개씩 차량에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덱스 자체가 창을 여러 개 띄워도 불편하게 사용하게 만들 수 있게 나온 프로그램이니까 그렇다면 내비게이션 여러 개 다 깔아도 사용이 되려나? 궁금하네. 한번 해보죠. 이렇게 3가지 내비게이션을 동시에 실행해봤고요. T맵, 네이버맵, 원내비 이렇게 창 크기를 조절해서 실행해봤어요. 저는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사용했지만 창 크기 조절은 터치를 사용해서도 창 크기 조절은 다 가능해요. 이렇게 자유롭게 창 크기 조절이 가능한 어플도 있는 반면에 카카오 내비 같은 경우는 창 크기 조절을 지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쪽에 화살표를 누르면 설정에 들어가서 삼성 덱스 들어가서 삼성 덱스 실험실이 있어요. 눌러서 수동으로 앱 크기 설정해주고 덱스를 껐다 키면 자동으로 적용된대요. 뺐다가 다시 끼워주면 덱스가 다시 실행되겠죠. 이렇게 실행이 되면 카카오 내비도 이렇게 창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T맵, 카카오맵, 네이버맵 요 3가지를 사용해보죠. 근데 이거 사용하고 싶으면 나가봐야 되네. 밖에 잠시 돈가스를 먹으러 테스트를 하러 나왔어요. 내비게이션 3개 모두 잘 작동했고요. 내비는 T맵 어플이 실제 움직임과 제일 비슷하게 반응했어요. 나머지 어플들은 한 박자 늦게 움직이더라고요. 컴퓨터에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지만 궁극의 활용은 역시 덱스 모드를 활용할 때가 엄청나요. 혹시나 내비 여러 개를 띄우고 카톡 화면과 콜택시 어플까지 띄워놓는 기사님이 있다면 폰 여러 개를 거치해놓는 것보다 이걸 하나 제대로 고정해놓고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프리즘 모니터의 결론이에요. 구입 가격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생각해봤을 때 일반 PC용 모니터 또는 터치용 모니터로 구입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하지만 자신이 삼성 덱스 모드를 활용할 줄 알고 특히 여러 어플을 동시에 한눈에 봐야 하는 직종이라면 구입 가격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한마디로 카멜 프리즘 모니터는 삼성 덱스를 위한 모니터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저는 이만 돈가스 먹으러 가야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